현대성 이론의 대가인 폴란드 출신의 영국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근대성과 홀로코스트, 소비사회 등을 연구해 왔습니다. 유도하는 리퀴드라는 액체의 이미지를 통해 지구화와 개인화 속에서 갈수록 커져가는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인간과 사회의 조건을 성찰한 사회학자입니다. 이론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수많은 주제들을 횡단하며 끊임없이 지금 여기를 물어온 지성인입니다. 그의 유작 레트로토피아, 실패한 낙원의 귀환에서 바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안이 없다며 아득한 과거에만 머문다면 가치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일만 남을 뿐이다. 한국 교회에 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레트로토피아는 무슨 뜻일까요? 과거, 레트로와 유토피아의 합성어입니다. 국경 없는 자본, 영토 없는 통치를 통해 지구화와 개인화를 실천하고 있는 현실의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참한 조건 아래 놓이게 된 이들이, 분노와 절망에 내몰린 이들이 유토피아에 대한 2차 부정으로 이미 실패한 과거를 새로운 유토피아로 삼을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사실 미래와 달리 과거의 기억은 친숙합니다. 2016년 영국의 총선거로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결정할 때 브렉시트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극우 정치인 나이젤 페라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나라를 돌려달라. My country back. 2016년 말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캠프의 구호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었습니다. 재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지구의 경찰국가 미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일찍이 발터 베냐민은 역사 철학 태제에서 파울 클레이 그림 새로운 천사 앙헬루스 노부스를 분석하면서 과거의 파국에도 불구하고 진보라는 이름의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래로 떠밀려가는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레트로토피아 서문에서 바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의 천사가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 천사는 얼굴은 과거에서 미래로 돌리는 중이고 날개는 당대에 불고 있는 폭풍 때문에 앞선 상상과 기대로 두려웠던 미래의 지옥에서 과거라는 천국을 향해 뒤쪽으로 떠밀리고 있다. 이렇게 베냐민의 소망과는 달리 과거로 방향을 바꾼 천사 이미지를 통해 바우만은 과거를 유토피아로 삼으려 하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병리적 상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바우만에 따르면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홉스의 회귀, 부족으로의 회귀, 불평등으로의 회귀, 자궁으로의 회귀 등입니다. 먼저 홉스로의 회귀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던으로 상징되는 폭력을 독점하는 근대 주권 국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것인데도. 부족으로의 회귀는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모순이 끝내 나와 그들을 나누고 그들을 배제하는 부족주의를 다시금 부추기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실 지금 들끓는 전쟁과 테러, 민족주의의 새로운 열풍은 이러한 부족 회귀 현상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불평등으로의 회귀는 복지국가 정책의 실패 이후 좌파의 복지, 평등을 비판하고 급격히 확대되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며 우파의 경제정책, 물론 경제적 불평등을 옹호하는 이러한 우파의 경제정책으로의 복귀를 지적합니다. 자궁으로의 회귀는 자본주의가 구축한 문화와 생활세계 속에서 갈수록 개인의 문제에만 침잠하는 나르시시즘의 문제를 자궁으로의 회귀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의 원천에는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현재에 내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트로토피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미래로 가는 혹은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우만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결국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만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대화는 타인을 유효한 대화 상대로 바라보고 외국인, 이주자,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경청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존중하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대화를 만남의 한 형태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게 반응하는 포괄적인 사회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합의와 동의를 구축하는 수단을 창조하는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긴급히 동참시켜야 한다. 그럼 대화만 하면 될까요? 대화 이전에 대화가 가능할 전제 조건은 없을까요? 바우만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유효한 대화 파트너로 인식하고 대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들이 부합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인정한 평등한 지위의 보장, 곧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경제 모델이다. 무슨 말인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적 균등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균등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가요? 아닙니다. 바우만은 보편적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파국을 향하는 흐름을 뒤집으려는 투쟁에서 유례 없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곧 보편적 기본소득이 담긴 철학은 과거 지구와 괴인화의 흐름 속에서 끝내 실패해버린 복지국가의 기반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우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보편적 기본소득은 배제가 아닌 포함을 상징하며 결속력을 분열시키는 번식으로 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 연대와 사회 통합을 촉진시킨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를 통해 막대한 부를 획득할 테크 기업의 수익에 세금을 매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세상이 올 것입니다. 왜냐고요? 적어도 경제적 평등에서 타인을 유효한 대화적 상대로 보고 상호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길거리 거린이 상호 존중과 대화가 가능한 세상, 그것이 바로 다른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의 지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요? 그거야말로 쉽습니다. 군비 지출, 기존 복지 예산 지출 등을 기본소득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에게 조금 더 부담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다른 세상이 올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다른 세상을 교회부터 시작해 볼까요? 교회 모든 헌금을 종교국, 이름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종교국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종교국은 목회자의 사례는 가족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교회 운영비는 교회 규모에 맞추어 지급합니다. 그 외에 남은 모든 금액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소득으로 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사도행전에 이미 시행되었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